요즘 공원이나 산에 가보면 어김없이 마주치는 풍경이 하나 있죠? 바로 신발을 벗고 맨발로 흙길을 걷는 분들인데요. 전국적으로 정말 대단한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 중심에 바로 이 황토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황토길 걷기에 대한 모든 것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봐야겠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편한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땅을 걷기 시작했을까요? 이게 그냥 잠깐 지나가는 유행 같은 걸까요? 아니면 진짜 우리가 몰랐던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이건 대전 계족산 황톳길에서 만난 한 부부가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분들은요, 주말마다 전국의 유명한 황톳길은 다 찾아다닐 정도로 맨발 걷기에 푹 빠지셨다고 해요. 이분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건강이 좀 좋아졌어요 수준을 넘어서 인생이 바뀌었다,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게 더 이상 몇몇 분들만의 특별한 취미가 아니라는 거죠. 평일에는 집 근처에서 주말에는 아예 전국의 명소를 찾아 떠나는 분들을 맨발 노마드라고 부르는 신조어까지 생겼다니까요. 인기가 이 정도다 보니까 서울시를 포함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투어서 황토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의 사회 현상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맨발로 걸으면 도대체 뭐가 좋다는 걸까요? 맨발 걷기를 지지하는 분들이 말하는 그 효과라는 게요. 들어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고 강력합니다. 와, 이것 좀 보세요. 정말 많죠? 혈액순환이나 소화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두통이나 피로감도 줄여주고 기억력까지 좋아진다고 하고요.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된대요. 심지어는 몸속 염증이나 통증 완화에도 그렇게 좋다고들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만병통치약 아닌가요? 이렇게 놀라운 효과들을 설명하는 핵심 이론이 바로 이 어싱이라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접지라고도 하는데요. 원리는 의외로 간단해요. 우리 몸속에 병을 일으키는 나쁜 활성산소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데 마이너스 전기로 가득한 땅하고 맨발로 딱 접촉해서 그걸 중화시킨다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경험담이나 여러 주장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톤을 좀 바꿔서 아주 냉철하게 과학적인 근거와 의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한번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부터가 아직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지 한번 딱 구분해보자고요.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딱 이렇게 나뉩니다. 왼쪽,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발바닥 자극을 통해 균형 감각이 향상되고 또 발 근육이 강화되는 거, 그리고 자연 속에서 얻는 심리적 안정감, 이런 것들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입증된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없애서 만성질환을 고친다는 어싱 효과는요, 아직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검증된 건 아니라서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맨발 걷기 생명과학 연구소에서 진행한 연구인데요. 딱 30분 맨발로 걸었을 뿐인데 우리 몸속 혈액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왼쪽이 걷기 전, 오른쪽이 맨발로 30분 걷고 난 뒤의 혈액 모습입니다. 차이가 눈에 확 들어오시죠? 걷기 전에는 적혈구들이 막 서로 엉겨 붙어서 끈적끈적해 보이는데 걷고 나서는 얘네들이 하나하나 다 떨어져서 동글동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맨발 걷기가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는 걸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자, 이번엔 정신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 47%.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연세대 의대팀이 참여한 아주 큰 규모의 연구 결과인데요. 일주일에 5번 이상 꾸준히 걷기만 해도 우울감을 느낄 위험이 무려 47%나 낮아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신발을 신든 안 신든 걷기라는 운동 자체가 우리 정신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는 거죠. 특히 숲이나 공원에서 맨발로 흙을 직접 밟으면서 걸으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더 효과적으로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점이 많다고 해서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약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하는 경우들입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발에 아주 작은 상처만 나도 이게 잘 아물지 않고 궤양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하고요. 항암 치료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진 분이나 발 모양의 변형이 심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우리 어르신들도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발 뒤꿈치에는요, 충격을 흡수해주는 천연 에어 쿠션, 바로 지방 패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지방 패드가 점점 얇아지고 딱딱해져요. 이런 상태에서 쿠션 좋은 신발 없이 그냥 맨 땅을 걸으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발목이랑 무릎 관절로 전달돼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위험한 건 피하고 맨발 걷기에 좋은 효과만 제대로 누리려면 대체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실전 팁입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황토길 걷는 법, 제가 단계별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안전한 맨발 걷기, 이 5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스트레칭. 걷기 전에 발목, 발가락 충분히 풀어주는 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둘째,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처음부터 막 1시간씩 걷지 마시고 2000보, 그러니까 한 15분, 20분 정도로 가볍게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는 걸 보면서 거리를 늘려가는 게 핵심입니다. 셋째, 시선 처리. 발 바로 앞만 보지 마시고 한 1, 2m 앞을 보면서 걸으세요. 그래야 유리 조각이나 뾰족한 돌멩이 같은 위험물을 미리 보고 피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다 걷고 나면 꼭 자기 발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혹시 나도 모르는 상처가 났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거죠. 마지막 5번째, 마무리입니다. 발 깨끗하게 씻고 잘 말려주세요. 이때 작은 수건 하나 챙겨가시면 정말 편하겠죠? 이 말은 우리나라 맨발 걷기의 성지라고 불리는 대전 계족산 황토끼를 만드신 조웅래 회장님의 말입니다. 이런저런 과학적인 효능을 따지기 전에 일단 직접 걸어보고 내 몸이 좋은데? 하고 느끼는 그 감각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냐는 의미겠죠. 참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맨발 걷기의 여러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혈액순환 개선 효과도 있었고 아직은 논쟁 중인 어싱 이론도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맨발 걷기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는 어쩌면 이런 복잡한 이론을 다 떠나서 그냥 내 발바닥으로 축축한 흙의 감촉을 느끼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그 단순하고 원초적인 즐거움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